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성공한 삶일까요? 김승호 회장이 어느 강의에서 말해주셨습니다. 내가 인정받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누굴까요? 두 사람이. 15살 때 나와 65살 됐을 때 나. 나에게 인정받는 것. 그러기 위해선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 이 책에 답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사장의 정의란 혼자 무엇을 해결해 나가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업으로 생각한다면 인생의 주인인 나, 내가 혼자 해결해 나가기로 한 내 삶의 이론서로 도움받을 수 있는 책. 두 명의 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이루고 싶은 분들이라면 사장학 개론을 통해 내 삶을 컨트롤하고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직장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책을 통해 사장의 마인드를 내 삶에 적용시키고 훗날 사장이 될지도 모를 나의 미래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내 인생의 사장으로서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 적용한다면 나에게 인정받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주체적인 삶을 위한 세상의 모든 사장들의 성공을 위한 책 사장학 개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칭찬과 비난을 대하는 태도. 칭찬과 비난은 매우 주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도 비난도 사장이라는 당신이라는 존재가 있기에 발생하는 피드백입니다. 상대의 생각이 반영된 주관으로서 내가 받는 칭찬과 비난을 나의 그대로라고 의미 두지 말고 나에 대해 상대방의 피드백으로 생각해서 활용과 개선으로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칭찬을 받았다고 우쭐하지도 않고 비난을 받았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만이 내 인생을 조종한다는 생각으로 칭찬과 비난은 삶의 도구로 활용하고 내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나친 칭찬과 비난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내 인생을 운전해 간다는 생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일상에서 적용해 본다면 내가 정말 일을 못해서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료나 상사가 나를 시기 질투해서 지나친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에 그때는 슬퍼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프레임에서 벗어나 인지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 교수가 발표한 프레임 이론은 어떤 프레임을 짜놓고 사람들의 생각을 프레임 안으로 가두게 되면 그 안에서만 움직이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한다면 이 프레임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거나 여러 관계 속에서 보인 나의 일부분인데 그 프레임에 나를 끼워 맞춘다면 내 삶의 주권을 뺏기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예로 든다면 부모님이 보는 내 모습이 애인이 보는 나의 모습이 나의 전체가 아니듯이 나의 프레임은 누가 정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남이 짠 프레임이 아니라 내가 짠 프레임에 다른 사람이 모이도록 정의해보세요. 성장이 멈춘 이유.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데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업의 경우 늘어난 경쟁자, 불경기, 고객 변화와 같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요인들이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 있으나 가장 큰 요인은 앞서 말한 이유와 같습니다. 사장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죠. 사장이 나태해졌거나 관심이 멀어졌거나 생각을 한계로 이대로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지배했다면 아마 성장이 멈출 것입니다. 나 혼자 책임지는 인생이라면 잠시 멈춰간다 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원이 있는 경영자이거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성장을 멈추고 싶어도 구성원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힘을 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책임과 이유는 외부가 아니라 기업의 사장, 삶의 대표인 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생각하고 그릇을 키우고 꿈을 가지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사업을 하려는 사람, 사업을 시작한 사람,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려는 사람. 그 속에 있어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가장 큰 적이자 경쟁자일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이론서를 읽고 이론에 통달했다 생각이 들어도 실행에 옮겼을 때 성공보다는 실패를 마주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여러 번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실패가 두렵다면 두려워서 시작조차 하지 않은 일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축하하고 실패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고 배울 점을 살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실패를 나와 동일시하지 않아야 하고 주위 사람들 역시 나의 실패를 나와 같이 동일인이 아니고 그 실패를 응원하는 사람들로 둔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실패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 번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된다면 수많은 실패 이후에 이뤘던 그 성공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장학개론 중 인생에 접목할 부분들을 추려봤는데요. 시작은 사업가에 대한 책인 줄로 알았지만 인생에 대한 인사이트를 지휘학적으로 서술한 책이라서 참고할 부분을 표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전 직장을 퇴사하는 시점에서 처음 읽었었는데요. 책을 다 읽고 나서 든 생각은 사회초년생 때 수없이 들었던 주인의식을 이 책을 읽고 그 주인의식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직원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생각했었던 주인의식과 그리고 이 책을 읽을 시점에서 생각했던 주인의식은 좀 더 확장된 시각이었어요.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 삶의 사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행동하고 성장해 나갈지 이 책을 통해서 미리 알아보고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이 제독하게 될 사장학개론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성장 탐구를 위해 어제의 나보다 1% 더 성장할 수 있는 이야기로 함께하는 블라블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